그때부터 시작돼서 그럼 그때부터 사춘기가 생겼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더 찾기 어렵게 되고 찾기 어려우니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려고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농경사회만 해도 아이 보통 18세, 19세 되면은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몸이 되면은 다 성숙했기 때문에 장가 가서 애 놓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체적 성숙과 사회 심리적 성숙이 일치를 했죠. 내가 성장하는 이 몸의 속도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일치를 했는데 지금 사회는 지금 저 친구는 23살 넘어갔지만 지금 장가 간다면 큰일 나죠. 야, 이게 미쳤다. 그걸 장가 가냐 하죠. 네. 사회적 성숙,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 성숙도는 더 발달했지만 사회적 이런 심리적 성숙도는 훨씬 낮죠. 왜냐면은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을 부여하면서 학생들한테는 사회적 역할을 주지 않죠. 얘는 공부만 하면 돼. 사회 일에는 신경 끄고 복잡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졸업하면은 그때부터 사회에 일 좀 하세요. 그 속에서 이런 사회적 역할에서 유예시켜 주는 거죠. 주다 보니 대학생이 돼도 아직도 대학생도 학생이죠. 대학생들도 공부하세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나오려니 만만치 않고 직업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어쩌죠? 공부 돼야겠다. 대학원 가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뭐 중간에 휴학도 한두 번 하죠. 그럼 30대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이 될 때까지 이런 사회적 역할을 유예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니까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30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사춘기라는 이런 이 시기에 갖고 있는 특이할 수도 있는 그런 갈등이 점점 이제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문제라고 이거 문제시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사회가 복잡하니 학교에서 그만큼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대신에 좀 더 그 아이에 맞게끔 자기가 찾아나가는 데서 도움이 되려면은 이 정도 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학자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그런 나를 찾아가는 교육이냐가 이제 문제겠죠. 지금같이 이제 입시 경쟁으로서만 또는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런 생존과 관련된 공부를 위해서 막 30년을 넘기까지 한다면은 그건 결코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 일단 질문을 던질 수도 없고 되도록 자기를 찾아나가는 것도 어렵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신체도 내 사춘기 내는 거의 다 성장을 했는데 딱 성장하지 않은 부분 한 군데가 있어요. 전전교육, 보통 전전교육은 27세, 30세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단계라서 아직 전두엽은 이렇게 덜 발달되어 있는데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판단하고 조절하고 그런 거. 맞아요. 문제 해결, 뭐 감정 컨트롤, 추리, 판단력 이런 것들 다 관장하는 건데 그것이 아직 덜 발달됐다는 것은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인데 브레이크는 고장이났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문을 살짝 닫았을 뿐이야. 정말로. 아이 그렇게 믿어요. 근데 꽝 해. 아빠는 이놈 다 하죠. 니 왜 하는 거야? 그냥 살짝 닫았을 뿐이에요. 여기 고등도 보면은 구멍 뚫린 데 몇 군데 있어요.
그냥 하나 딱 쳤어요. 근데 구멍이 나는 거죠. 애는 그냥 살짝 쳤을 뿐이라는데, 보통 이제 사춘기의 감정의 단계는 이게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또 뭐 있을까요? 화나고. 한 4단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난다도 4단계, 기쁘다도 4단계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보통은 이제 성인들은 한 10에서 12단계 정도까지. 아주 화나는 일과 적게 화나는 일.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는 화날 일이 아닌데 화를 내죠. 또 웃을 일이 아닌데 와 까르르 막 웃죠. 그게 이제 감정의 단계가 아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보면서 그냥 굴러가는 낙엽 봐도 웃는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이제 감정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덜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 계속해서 근데 학교에서는 입시 경쟁만 계속하고 있고 아이들은 과연 자기를 이 사춘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중2병 하는데 중2병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아이들한테 짊어진 병이라는 거죠. 병도 병이라 할 수 없지만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중2병이 아니라 이게 초3 정도까지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냐 하면 시작은 빨리 했는데 계속 사춘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할게. 근데 가장 내버려두면은 아니요 30이 돼도 알아서 할게. 40이 돼도 알아서 할게. 말만. 말만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한테 근데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내가 공부로 실패했어. 공부로 실패했는데 다른 뭐 체육이나 또는 미술이나 또는 뭐 다른 공부로 다른 걸로 또 국영수 말고 다른 걸로도 내가 인정받고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훨씬 덜 불안하겠지만 지금은 공부라는 그 하나만 말고는 나머지가 없잖아요.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불안이 결국에는 어떻게 드러나죠? 폭력적인 행동들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폭력이라는 것이 사춘기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가 그 발달 과정에 있고 좀 미숙한 단계인데 이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더 불안을 경쟁을 가속화시켜 나가니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나타나는 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은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더 숨쉴 수 없게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뭐 밀가루 알몸 졸업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옷 다 찢고 막 그만큼 폭력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얼마나 숨쉴 틈 없이 애들을 이런 입시 경쟁으로 몰아붙였나,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나 라고 아마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한 심리학자는 아이들의 이런 폭력은 어른들에게 보내는 조난 신호다. SSS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어른들로부터 나도 사랑받고 싶고 또 이끌림을 받고 싶어요. 그런 SOS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단지 그걸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지 말고 아이들이 무언가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SOS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더 맞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폭력조차도 하지 않는 아이는 좌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항상 이 두 자아가 있어요. 아주 어린 자아와 성숙한 자아. 그리고 쾌락 자아와 현실 자아. 우리도 만약에 성숙한 자아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맞죠? 성숙한 자아는 사회에 나와서 현실 자아는 이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사람들도 배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힘도 맞춰가고 뭔가 이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가면을 쓰면서 이렇게 사는 자아인데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겠죠. 네. 집에서는 좀 가면을 벗고 좀 어린 자아가 나와서 좀 편안하게 자신의 민낯을 보여줘도 상관없는. 보통도 우리도 이제 어릴 적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애기 좀 장난스러운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런 것들 공유했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린 자아가 나와도 상관없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컨트롤 되면서 해야지 좀 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사회적인 성숙한 자아 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춘기 때는 이게 잘 안 되죠. 이렇게. 성숙한 자아가 나와야 될 때 어린 자아가 나오기도 하고 한번 어린 자아가 나왔는데 잘 성숙한 자아로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자아가 나왔을 때 사실은 부모들이 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한 거죠. 왜냐하면 어린 자아는 상대방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거든요. 어찌 보면 하이드 같은 경우고.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이때 부모들의 역할은 그 어린 자아,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자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를 달래서 성숙한 자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해서 싸우다 보면은 어린 자아와 엄마랑 싸우다가 어린 자아의 이 청소년이 엄마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린 자아는 다시 지킬 박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겼으니까 엄마를. 괜찮네. 그래서 어린 자아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자아에서 성숙한 자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좀 시간을 두는 거예요. 애가 쾅 문 닫고 들어갔을 때 바로 팍 하지 말고 그때 어린 자아가 나와서 자기 머리에 쾅 닫았으면은 약간 시간을 두고 다시 자기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되면 이제 들어갔어요. 시간 지나면은 다시 성숙한 자아가 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어린 자아가 나왔을 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해봤자 더 어린 자아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린 자아는 또 그냥 우리가 삐끼꼬머리라고 방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처음부터 방해만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세상에 나갔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너무 무섭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경험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완전 방으로 숨어버립니다. 완전 어린 자아가 돼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 혹시나 주변에 있으면은 그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방을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자기와 어떤 관계 면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 이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는 네. 그리고 우리가 뇌는 되게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뇌가. 거의 우리 에너지의 작은 뇌가 20% 이상을 쓰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도 뇌는 계속 에너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에너지를 좀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뇌는 상당히 싫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은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을 빼야겠어! 하지만, 운동해야지! 허벅지 아프잖아. 힘들지? 그냥 쉬어. 오늘 쉬어. 내가 계속해서 쉬라고 해. 왜? 뇌는 그렇게 에너지 계속 사용하면 에너지 더 많이 쓰니까, 그냥 뇌는 계속해서 익숙한 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느 하나에 대한 경험이 오랫동안 되다 보면은 뇌는 그 오래된 경험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춘기 요 시기 10대부터 한 20대 중반까지가 내가 성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은 이렇게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그냥 책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릇의 크기를 만드는. 근데 그 크기는 그 이유가 지나면은 잘 안 커진대요. 상당히 그렇게, 그래서 뇌가 그러니까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계속해서 확장해서 그것도 펼쳐 나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경험, 학교에서 입시라는 그 교육만 계속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뇌가 거기에 맞춰져서 점점점 굳어지면은 어떤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커지는 거고, 그래서 커져나가는 것이 젊은 보수화, 청년 보수들이 만드는 이유도 다 그들이 보수화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뇌가 어찌 보면 딱 굳어버리게끔 이 사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새로운 경험을 못하게끔 오면은 싫어하고 있고, 하루 노력을 하더라도 뇌는 계속해서 피곤한데 왜 그렇게 하지마 계속 뇌는 원래대로 해, 이게 편하잖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점점 청년 보수화도 증가하는 이유도 그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 때 이제 많은 경험,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낯선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해야지 그냥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나 지금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존중, 환경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그냥 아무리 시험 치듯이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책만 읽는다고 나는 페미니즘 되겠어. 페미니즘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다 공부해도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게이든지 레즈비언 움찔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험을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갈수록 아이들은 훨씬 더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상당히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아마 부모의 학교의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꽃피는 고등과정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죠. 갑자기 공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네. 근데 경험을 한다고 다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한다고 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항상 자기 성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또 그걸 통해서 받아야지만, 그게 그 경험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경험이 그냥 나 있냐,
돼버리면은 그것 또한 그렇게 좋은 성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리 유지를 통해서 내가 했던 경험을 다시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경험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시야를 넓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기 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과 자신을 거리 두기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뇌가 확장되고 그리고 그릇이 커지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요즘은 뭐 배낭 여행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갔다 와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제대로 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 했던 행위를 넘어서서 그 행위와 자기를 분리해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된다. 그런 것들을 꽃피는 고등 과정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홍보 한번 하고 이제 시간 가져간 관계로 세세의식. 셋이라는 의미에는 이제 숫자 셋보다도 이렇게 사이라는 것은 하나로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나와 너 두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이라는 새로운 게 생겨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셋은 뭔가가 새롭게 존재를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둘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때는 이제 우리라고 많이 쓰니까 그래 한국 우리네들은 너무 집단주의야. 근데 우리라는 말에는 그런 어떤 집단보다도 이번에 읽은 책 중에 이제 서로 주체성이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더불어 있음 서로 주체성. 서로 주체성으로서 나도 너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나도 주체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되는 그 우리로서의 우리가 셋이로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로 같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안 돼. 하나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상대를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소유의 관계이지, 소유의 관계로서의 나와 너지, 두 주체가 동등하게 서 있는 것으로서의 우리로서의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 나는 너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결코 우리는 상대를 다 알 수 없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하나는 되게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소유적 본능의 욕구의 모습으로서 하나이지. 그래서 저는 서로가 주체가 되는 더불어 있는 우리로서의 서로 주체성 우리가 셋이 아닌가. 그리고 셋이 그런 우리에는 이제 서로를 한대 해준다. 저거 이제 자랑을 좀 하면은 산티아고 슬래키 2019년도에 800km를 걷고 왔고 800km를 이제 걸으면서 이제 요 마지막 분들은 처음 만났던 분들인데 마지막 산티아고에서도 이제 마지막 도착해서 그 다음날에 이제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했는데 우연하게 같이 만났거든요. 처음에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아침에 올라 부엔 까미노 처음에는 나
부엔카미노 나중에는 계속 막 누구든지 부엔카미노 계속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만 아침부터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인사만 했는데도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막 힘들지만 매일 뭐 20몇 킬로씩 걸어가야 되는 힘든데 그 갈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아침에 그 부엔카미노 같이 처음 만나는 사람 인사하고 만나던 사람 또 만나면 반가워서 또 부엔카미노 하고 계속 인사했는데 내 삶이 점점 더 풍족해지는 것 같고 풍성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하나에서 주는 그런 충만감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아 이게 서로한테 반갑게 인사해주고 환대해주는 마음으로 그냥 부엔카미노라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 순례자들이 그렇게 누구나 다 친구가 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순례자로서 인정하면서 다 도와주고 막 했던 내용들이 아 바로 이 인사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 보면은 우리 인사를 많이 안 하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상당히 없고, 오히려 이제 줌이 더 편해지고 있고, 문자로 이렇게 뭔가를 다, 사랑도 문자로 고백하고, 카톡으로 고백하고, 헤어지자는 것도 문자로 헤어져. 그래서 그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싫은 이별 방법, 문자 통보. 근데 가장 하고 싶은, 자기가 할 때 뭐가 제일 좋으냐? 이별, 문자로. 그러니까 받는 건 가장 싫은데 자기가 이별을 통보할 때 방법은 문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대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나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은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얼굴은 표정과 그 색이죠, 색. 뭐 할 때 이렇게 그런 게 싫은 것 같아요. 사랑하자, 사귀자 할 때 그 뭔가 그 말할 때 나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 헤어지자라고 할 때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비겁함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 그런 모습들, 또는 뭐 사과하는 것도 그렇고 다 했을 때 내가 목소리가 떨리는 것, 또 내 얼굴색이 빨개 붉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점차 우리가 점점 보여주기 싫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한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걷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치유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어떤 환대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 끝나면은 시간 되시면은 800km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에고 중에서도 저 꼭대기 남자 에고가 최고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즉 에고는 뭐죠? 자기죠, 자기 중심 사회에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결코 다양성을 원치 않아요. 가파 GAFA에서 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가파라고 하는 가파 이 4대 세계적 기업들은 결코 다양성을 원치 않아요. 자기들의 기준이고 자기들의 기준에 모두 다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그래서 자본주의적 하나는 우리로서의 하나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로서 하나에 다 직결시켜버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퇴행적인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의 자기중심적인 에고로서의 하나로 만드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이고,
전체로서 서로가 이렇게 어디 모두가 중심이 되는 둥근 사회, 그 에코 생태 중심의 사회가 세수로서의 하나로서 우리 가야 될 세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그런 에코 중심의 생태 중심의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